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연엄마입니다. 제가 한 3일 전쯤에 제 블로그 이웃님이신 어떤 분이 그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부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그 글을 클릭을 해서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내용 진짜 좋다. 나하고 정말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줄에 책에서 발췌했다고 하면서 책 제목하고 저자를 써놓으셨길래 제가 이제 책을 주문을 해서 읽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사소한 습관. 어떤 사람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습관들을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책은 일본의 편집자이신 스가와라 게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일본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신 분들하고 그리고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분들의 습관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책 머리말에 그런 게 있어요.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확고한 생각과 태도를 지녔다고. 혹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계신가요? 저는 단순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남편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까? 왜 남들처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고마워한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그 돈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정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부자들은 정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도 읽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정리 정도는 굉장히 잘하고 주변이 깨끗하다. 그런 그 내용들을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그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그 미국이 아니고 죄송해요. 일본의 의사세요. 그 M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일본의 의사신데 처음에 그분이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병원으로 이제 개업을 해서 병원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어서 그 외국에서도 이제 그 수술을 배우러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성장한 그 의사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활동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 강연도 하고 그리고 책도 내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회의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이 많은 분이라 하루에도 수차례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비서도 없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일처리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 도대체 비결이 뭘까 하고 이제 여쭈어보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회의 시간마다 30분씩 휴식 시간을 두어서 그때 가방을 정리한다고. 가방을 싹 비워서 본인에게 이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이제 그 필요한 물건을 가방 안에 집어넣고 불필요한 물건은 이제 그 집어넣지 않는 그런 행동들. 가방 속을 정리를 하면 본인의 머리도 초기화가 되어서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실수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가방 정리를 통해서 머릿속도 초기화되고, 그리고 하루에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정리정돈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정리정돈 잘 하시나요? 저는 성격이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리도 이제 몸에 배게끔 해야 하는데, 집이 아이들이 이제 셋이고 하다 보니 집이 제가 이제 치워도 이제 늘 제자리인 것 같아서 안 치우면 정말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마곡간처럼 변해요. 그래서 이제 몰아서 정리를 하고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데 정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정말 그 성격인지라 날 잡아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그 날 잡아서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했는데, 보통 때는 저희 엄마가 정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뭐 회사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거나 해서 정리된 방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아, 여기가 내 방이 맞나 할 정도로 깔끔해진 방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호텔에서 가끔 묵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호텔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만 구비를 해놓는 곳이래요.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텔을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정리를 잘 해야겠다.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뭐고, 불필요한 물건이 뭔지, 불필요한 물건은 정말 처분을 하고 필요한 것만 꼭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장지갑을 쓴다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도 들었는데, 이 책에도 부자들은 지갑을 굉장히 좋은 것을 사용을 해서 그 지갑을 아끼고, 그리고 돈의 보관 장소, 그리고 돈의 집에 해당하는 그 지갑을 굉장히 아껴준다고 해요. 지갑을 아끼면서 사용을 하고 소중하게 다루다 보면 그곳에 보관하는 돈도 같이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겠죠. 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돈 그릇인 지갑도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갑을 좀 좋은 것으로 인생 최고의 지갑을 마련해 보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자세, 지갑을 좋은 것을 사용하고 이제 소중하게 사용하다 보면 돈에 대한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면 부자로 가는 지름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면 금전운이 확실히 달라진대요. 그리고 여기 그 쌓아두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동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전에 그 저희 큰아이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집 근처에 다이소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장에 가서 아이가 이제 뭐 스티커도 사고 정말 좀 저렴한 그 장난감들을 많이 사달라고 졸라서 생각 없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사줬었거든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또 사갖고 와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장난감이 되게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졸라서 이제 사주면 집에 와서 몇 번 갖고 놀다 실증 내고, 그리고 거의 이틀에 한 번 꼴, 자주 가면 하루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뭐 3일에 한 번 꼴로 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 근처 그 다이소 매장 가서 이제 그 장난감을 골라서 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갖고 싶다고 보채거나 고집을 펴서 사주면 집에 오면은 몇 번 갖고 놀다 또 실증을 내고, 그리고 또 저렴하다 보니 저도 이제 별 생각 없이 아이를 계속 사주게 됐는데,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이소 장난감을 모아보니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가 갖고 놀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갖다 버렸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 거의 한 뭐 5, 6만 원 이상을 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여동생도 전에 조카를 키울 때 약국에서 이제 비타민을 사달라고 해서 너무 졸라서 이제 약국 비타민 사주고 약국 장난감 사주고 하다 보니 집에 너무 많이 그 장난감들과 비타민이 쌓여서 이제 어느 날 맘먹고 그걸 다 갖다 버렸나 봐요. 갖다 버리고서 이제 그 얼마나 샀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한 30만 원어치나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아, 이런 행동을 이렇게 정말 그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서 쌓아두고, 나중에는 이제 쓸모 없어져서 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부자로 가는 그런 그 부자로 갈 수 있는 길과는 정말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깊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인들, 제가 이제 그 좋아서 이제 밑줄 그어놓은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뭐 일본이나 저희나 24시간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도 정말 굉장히
저희 집 근처에만 해도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편의점에서는 거의 실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물건들만 구비해 놓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한밤중 새벽이라도 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냥 가서 바로 가서 편의점 가서 이제 사오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그 서양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이제 지금 당장 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4시간 영업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왜 밤에 쇼핑을 해야 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어떤 분의 채널을 봤는데, 그 채널에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유학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불편한 걸 몰랐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민원 하나를 처리를 그 받으려고 해도 보통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고. 근데 그것을 아무도 빨리빨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기다려야지 그 민원이 처리가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를 굉장히 처음에는 답답하고 너무 그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이런 편의점 문화, 이게 그 당장은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뭔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그 거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어떤 그 방송인가? 어떤 그 라디오행에선가 들었는데, 책에선가 읽었던 내용이 자세히 정말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외국에선가 실험을 한 게 있었대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 얼마나 견디나, 이런 그 TV, 라디오, 스마트폰 없이 얼마나 그 견디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갇힌 공간 안에서 스마트폰 다 뺐고, 그리고 그 TV 끄고, 그리고 그 라디오 뭐 이런 들을 수 있는 공간은 단절시킨 그런 생활들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무려 한 21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정말 이 스마트폰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얽매여 있을까? 나부터도 주말 동안에는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 24시간 그 편의점 문화, 그리고 정말 그 저렴한 균일가, 1,000원, 2,000원, 3,000원이면 얼마든지 그 쇼핑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다이소 이런 매장이 집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망가져서 그 버리면 새로운 물건 사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집에 볼펜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풀이 많고, 테이프가 많은데 정말 정리 안 된 집에서는 예전에 풀하고 테이프하고 볼펜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찾아보니 없어요. 그러면 옆에 다이소가 있어요. 그럼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사오고. 근데 어느 날 날 잡고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볼펜도 한 뭉치, 뭐 테이프도 여러 개, 풀도 여러 개. 그러면 이거 괜히 또 샀네? 뭐 하려고 이렇게 또 샀지?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행동, 정말 누군가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을 부자들은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자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신용카드가 예전에는 여러 장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쓰는 거는 한두 개로 줄이긴 했지만 쓸데없는 포인트 카드들이 아직도 많이는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줄이겠더라고요. 이거 언젠가 쓸 텐데, 언젠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쓰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쓰니까 이거 버리지 못하겠어. 이런 카드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카드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이 카드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존재라서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 부자들은 미신이나 속설을 무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행운의 물건들, 그래서 작은 조리, 남학신 모양의 그런 장식들, 그리고 개구리 장난감 이런 것들이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물건들이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부적 같은 거, 이런 돈에 관한 속설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분은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이런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서 금전운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 좀 돈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신은 남자니까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당신은 애들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지. 나는 애들 키우고 있잖아. 라고 정말 의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불만을 입에 담기보다 일단 현재에 감사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전업주부라면 남편한테 충분히 감사를 하고 있냐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월급을 가져다 주는 남편에게 충분히 감사함을 표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게 바로 돈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그,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우리 남편에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거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거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희 아이들은 언젠가 나중에 저희 막내가 지금 4살밖에 안 돼서 애완동물을 키울 형편이 안 되지만, 그리고 집이 지금 저희가 조금 큰 집에 살다가 좀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기서 5식구 생활하기도 너무 빠듯해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저희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되게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엄마가 하나 사줄게. 너희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강아지나 고양이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가족이 함께 반려동물 경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래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돈 이야기도 계속하고, 너희 아빠가 매달 25일에 월급을 받아오셔.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집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싶어하는 죄송해요, 옷이라고 했네요. 너희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뭐 이렇게 재료들을 사서 엄마가 요리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비도 내야 하고, 그리고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도세도 내야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관리비도 내야 해.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반려동물을 아이들이 키우고 싶어 할 때 저는 이제 사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언제 사줄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부자들은 그렇게 하래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동물을 키우려면 이만큼의 돈이 든다. 동물도 사야 하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접종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또 사야 하고,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잘 수 있는 집을 사야 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제가 용돈을 보탤게요. 아니면 제가 얼만큼을 모아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돈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금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읽고서 역시 부자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그런 게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란 하나같이 뛰어난 재량과 기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를 만한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정말 맞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매력을 뭔가 갖추고 있고, 그리고 뛰어난
그 재량이나 기술이 있고 아니면 말을 굉장히 잘해야 하고 근데 말이 그냥 뭔가 미사역으로 사용해서 그런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큼 그렇게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2달 반 정도 되었지만 그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분들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채널을 운영하시는구나. 아, 사람들에게 이만큼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 채널을 볼 수밖에 없구나. 저도 그분들 영상들 보면 그냥 빠져들거든요. 요즘에 잘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자청님 굉장히 팬인데 그분 블로그 가서도 그 글도 많이 읽고 요즘에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그리고 그분 덕분에 그리고 자청님 말고 또 뭐 다니 TV 선생님 그리고 뭐 김작가 TV 그리고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을 보고 나서 그분들 영상들 통해서 제가 뭔가 동기부여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래서 유튜브도 정말 용기 내서 시작을 했고 어떤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라 해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라 해서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 하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유튜브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일단 한번 올려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일단 올리고 지속적으로 하기만 해도 2등은 갑니다라는 그 자청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제가 용기를 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분이 62분이나 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지난주 금요일쯤에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한 8분 정도가 늘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야겠다. 지속적으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게 있는데, 부자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밝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솔직했다. 입을 다물거나 말을 흐리지 않고 무엇이든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었다. 정말 본인의 그 솔직한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서 아, 나도 뭔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거짓 없이 영상을 찍고 올려야겠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썸네일도 할 줄 몰랐는데 썸네일도 한 지지난주인가 2주 전에 몰아서 올렸어요. 영상 한 17편째 찍고 나서 이제 어찌 하다 보니 이제 썸네일을 몰아서 올렸는데 그 썸네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책들을 읽다 보니 썸네일을 뭔가 사람들을 확 끌어오를 만한 자극적인 것을 쓰라는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뭔가 시선을 확 집중해서 정말 내용과는 다른 썸네일을 적어놓고 일단 조회수 높이는 그런 썸네일을 쓰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러면 뭔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차라리 썸네일 안 하고 말어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밋밋한 영상을 올렸었고 그리고 2주 전에 이제 썸네일 올린 것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영상에서 하는 말만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 포인트를 써서 썸네일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썸네일을 제작을 해서 올린 거였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거짓 없는 영상 그리고 진정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연다. 인간관계의 성패는 자신이 먼저 과감하게 마음을 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니냐에 달려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별표까지 치면서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보이세요? 여기 적어놓은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음을 열고 유튜브 영상을 찍을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좋아할지를 생각해서 영상을 찍자라고 적어 놓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느끼는 게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좋은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여기 그 부자들은 하나같이 다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저도 좀 더 공손한 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 정말 가족들에게는 조금 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가족들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끔 화가 나거나 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가족들에게도 아름답고 공손한 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기서 또 느꼈던 것은 그 정말 좋은 말.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좀 약간 그 다혈질이라 명상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좀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새 아이들과 부대끼다 보니 확 뭔가 제 안에서 화나 분노, 좀 정말 짜증나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갑자기 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되게 확 쏟아내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부자들은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항상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은 일도 잘 하고 돈도 잘 번다. 그리고 사람은 분위기가 90%라는 말은 진실이다. 제가 이거 읽고 그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발성장애가 있다 보니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약간 어려움, 그리고 좀 걱정하는 마음이 저도 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도 나 많이 떨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 이번 영상에서 좀 발음이 좀 이상하고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렸네 라는 영상들도 제 초기 영상에서는 좀 다시 보니 좀 많이 떨고 좀 했더라고요. 목소리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떨렸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목소리 장애가 있다 보니 저는 이제 아나운서들이 운영하시는 채널, 그런 채널들을 몇 개 이제 그 구독을 해서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목소리 좋게 하는 법, 발성 훈련하는 법, 그리고 뭐 아나운서 같이 목소리 내는 법. 근데 솔직히 제가 그 목소리 장애가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마음 한켠으로는 나도 아나운서처럼 발성해봐야지, 나도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 한번 내보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지만, 굳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나운서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사람은 분위기가 90%라는 말이 진실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목소리에서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아나운서처럼 그 발음 발성이 좋아서 호감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뭔가 제스처, 그리고 그 사람의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신뢰를 주는 말투, 그리고 뭔가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더 뭔가 그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말하는 발성이나 그 발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다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또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일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을 한다. 제가 이 만남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한 2달 반쯤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잘 나가는 그 유튜버 분들, 특히나 자청님 TV를 되게 저는 유심히 봤고 한 2번, 3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좀 되게 빠져서 봤는데, 보자마자 되게 배울 점이 많다. 이분 되게 굉장히 솔직하시고 본인의 그 단점이라고,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발전시킨 분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거짓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더 호감이 그 상승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청님 TV 채널을 통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뭔가 용기를 얻었고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뭔가 나도 발전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돼야겠다. 정말 찌질한 엄마에서 탈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영상을 하나 둘씩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 끝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제가 별표를 5개나 해놨는데, 부자들은 정말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 그래서 정리를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필요한 물건은 남기고 불필요한 물건은 버림으로써 이제 집착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물건만 남김으로써 삶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 능력은 업무 능력과도 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자들은 불안을 입에 담는 순간 확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불안과 걱정거리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음을 안다라는 이 마지막 그게 있어요. 그 법칙. 근데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8년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였는데, 그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어떤 한 부자와, 그리고 자동차 수리공인가요? 자동차 정비공,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그 본인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서 이제 하나둘씩 실행을 해 나가죠. 그런데 부자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마지막에 그게 있었어요. 세계 최고 미녀에게 키스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자들이 이제 그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 나가는데, 이 버킷리스트에 그 목록에 작성한 것을 실행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행을 해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두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그 마음을 충족시킨 건 가족이었대요. 그 세계 최고 부자가 마지막에 작성한 버킷리스트 최고 미녀에게 키스한다라는 이 내용은 바로 사랑스러운 손녀에게 키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그 가족, 그리고 친구,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그 가족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제가 이 영상을 끝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 분을 구독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간 그 최근 10년 동안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족 이야기가 있었어요. 맨 첫 번째 거가 그랜드 칠드런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손자가 7명이 있으시대요. 그분은 그 자제분들이 딸 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3명씩 있고, 한 분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1명. 그래서 그 손주가 7명.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날 온 가족 다 모이면 이제 16명의 가족인데, 그 16명의 가족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만나서 식사를 했다, 뭐 그런 여행을 했다라는 내용 같은데, 그 식사를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려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서 이제 시간들을 보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은 grandchildren is amazing thing이라고 하는데, 정말 grandchildren, 그 손주들은 정말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도 정말 가족 간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선생님, 예, 그분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 굉장히 표정이 온화하시고 다정다감하실 것 같고, 저는 그분 영상 보면서 나도 이런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할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부자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성품, 뭔가 그 온화한 그런 그 얼굴에서 나오는 잔잔한 미소,
그분의 인품? 예, 그냥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의 그 자연스러운 행동, 제스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그렇게 그 손주들이 정말 굉장하다라고 손주들은 굉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이분은 가족 간의 그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짧은 책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지만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고 어, 여기에 나오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나가신다면 아마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훨씬 더 풍요롭게 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뚱뚱 먹어. 안녕히